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자료들은요, 기부라는 하나의 주제를 정말 여러 겹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한쪽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있고요. 2045년까지 전 재산,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79조 원을 기부하겠다는 어마어마한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는 경남의 어느 사무실 앞에 누가 조용히 두고 간 종이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손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배고픈 분들과 고독사가 없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1년간 모은 적금이 들어 있었대요.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이죠. 수천억 달러 규모의 아주 계획적인 사회 환원이 있고 또 다른 쪽엔 얼굴도 이름도 없이 그냥 마음의 온기만 남기는 그런 나눔이 있는 거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부의 모든 게 바로 이 양극단 사이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게 바로 이 거대한 스펙트럼이에요. 기부는 지금 어떻게 진화하고 있고 사람들은 왜 그리고 또 얼마나 달라진 방식으로 마음을 나누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거대 재단의 체계적인 기부부터 우리 일상 속 나눔,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최신 기술과 트렌드까지 2026년 현재 이 기부의 모든 얼굴을 한번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스케일이 큰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빌 게이츠의 계획 말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낸다 2천 원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프로젝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자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공공사업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게이츠 재단이 앞으로 20년 동안 이 2천억 달러를 어디에 쓰겠다고 했냐면 바로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 문제 해결이거든요. 감염증 예방, 임산부나 신생아 영양 개선, 빈곤 퇴치처럼 아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거죠. 빌 게이츠 본인도 내 커리어의 마지막 장을 여는 발표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커리어의 마지막 장이라 와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마치 한 국가가 추진하는 장기 발전 계획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자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발표가 각국 정부의 개발도상국 원조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나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의 빈틈을 데이터를 무기로 한 거대 자본이 더 효율적으로 메우겠다고 나선 셈이죠. 이건 기부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거대한 시스템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접근법인데 여기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이야기가 또 마음을 끌더라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름 없는 기부자들이요. 네, 경남의 사례들이죠. 한 익문의 기부자는 2017년부터 무려 17차례에 걸쳐서 총 6억 1천만 원을 손편지랑 같이 두고 갔어요. 와, 17차례나요? 네, 꾸준함이 정말 놀랍죠. 또 다른 사례는 더 놀라운데요. 경남 거창군에 쌀 60포대랑 라면 64상자를 두고 사라진 7분의 기부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 나눔이 40여 년 전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이요? 네, 그걸 20여 년 전부터 이제 자식 세대가 이어오고 있는 거고요. 와, 이건 그냥 기부가 아니라 거의 가문의 전통이네요. 이렇게 보니 두 기부의 성격이 정말 다르군요. 빌 게이츠의 기부가 거시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이고 어떤 세상을 바꾸려는 프로젝트 같다면 이 익명의 기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공감에 기반하고 바로 내 옆에 이웃을 돌보려는 마음 그 자체로 느껴져요. 맞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둘은 어쩌면 같은 현상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게이츠 재단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경남의 기부자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배고픈 분들과 고독사가 없기를 바란다는 그 손편지 내용이 결국 뭘까요?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개인이 메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빈틈을,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안전망의 구멍을 메우고 있는 거죠. 기부가 점점 더 사회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보이네요. 개인의 마음에서 출발하든 거대 자본의 계획에서 출발하든 결국 기부가 사회의 빈 곳을 채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아예 기부를 하나의 제도로 만든 고향사랑 기부제 자료가 더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2026년부터 크게 바뀐다고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데 자료에 나온 숫자들, 뭐 10만 원, 20만 원, 16.5%, 40% 이렇게 접근하면 좀 머리 아프거든요. 네, 좀 그렇죠. 핵심은 딱 하나예요. 정부가 기부의 국민 기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려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국민 기준액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존에는 10만 원 다시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줬잖아요. 거기다 답례품으로 3만 원어치까지 주니까 사실상 남는 장사였죠. 그래서 다들 1년에 딱 10만 원, 이게 거의 공식처럼 굳어졌던 거고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남는 장사의 기준점을 20만 원으로 확 올린 겁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예로 14만 원, 답례품으로 6만 원어치를 받아서 총 20만 원 혜택을 그대로 돌려받게끔 설계를 바꾼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은 몰라도 20만 원까지는 손해볼 일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10만 원 제도에서 20만 원 제도로 판이 바뀌는 거군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기부하는 패턴도 달라지겠는데요. 예를 들면 상반기에 A지역에 10만 원 기부해서 특산품 받고 하반기엔 또 B지역에 10만 원 기부해서 다른 답례품 받고 이런 식의 전략도 가능하겠어요. 정확합니다. 개인한테는 절세랑 쇼핑의 재미를 주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는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아주 똑똑한 제도적 설계죠. 이렇게 국가가 판을 깔아주는 기부도 있지만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처럼 기업들이 주도하는 거대한 흐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자료를 보면 삼성이 27년 동안 무려 9,200억 원을 기부했고요. 9,200억 원이요? 네. 그리고 4대 금융그룹은 캠페인 첫날에만 800억 원을 냈다고 나오죠. 그냥 X만 보면 기업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의 일부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에게 기부는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에요. 이건 지속가능 경영, ESG의 핵심 요소이자 일종의 사회적 라이선스를 얻는 행위가 된 거죠. 꾸준하고 대규모의 기부를 통해서 우리 기업은 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건 뭐 수천억 원짜리 광고로도 얻기 힘든 신뢰 자산이거든요. 그렇군요. 제도가 개인의 행동을 바꾸고 기업은 전략적으로 기부를 활용하고 기부의 판이 정말 커지고 정교해지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거시적인 변화와 함께 제가 자료들에서 정말 흥미롭게 본 건 기부를 하는 그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날 기부 문화의 가장 역동적인 부분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일상성, 다시 말해 쉬운 기부입니다. KBS 뉴스 영상에 나온 구내식당 사례가 딱 그거였어요. 점심 먹고 식판 반납하면서 옆에 있는 키오스크에 사원증을 그냥 삑 하고 찍으면 1,000원이 월급에서 기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기부라는 생각조차 못할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의식적인 결단이 아니라 습관적인 행동의 영역으로 기부를 끌어들인 거죠. 그렇게 그 회사 직원 1,800명이 모은 돈이 3억 원이 넘어서 58명의 아이들을 도왔다고 해요. 연말 자선 냄비에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결제되는 NFC 기능도 다 같은 맥락이죠. 기부해야지라는 마음이 1초 만에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요즘 기부의 핵심 전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쉽고 어쩌면 무의식적인 기부가 과연 좋은 걸까? 기부라는 행위에 담긴 어떤 고민이나 연대의 의미가 너무 가벼워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의도의 순서성과 결과의 효율성 사이의 딜레마죠. 물론 깊은 고민 끝에 내놓는 1만 원의 가치는 정말 크지만 수천 명이 무심코 찍은 1,000원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 실질적인 변화 역시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아마 이건 정답이 없고 우리 사회가 계속 고민해야 할 균형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감각적인 기부던데 이건 또 뭔가요? 기부가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는 현상입니다. 착한 신문이라는 기사에서는 이걸 기부 감각의 부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특히 MZ세대는 자신의 신념을 소비로 표현하는 미닝아웃처럼 기부를 통해서 나는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를 기부로 보여준다 이런 거군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기부런 같은 체험형 기부입니다. 월드비전의 글로벌 6K 캠페인이 좋은 예인데요. 물을 깃기 위해서 매일 6km를 걷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같이 달리는 거예요. 참가비는 식수 위생 사업에 쓰이고요.
이건 단순히 돈을 내는 걸 넘어서 나의 시간과 땀을 통해 기부의 의미를 몸으로 체감하고 그 경험을 SNS에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참여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이죠. 항공사 사례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시아나 항공이 해외로 입양 가는 유기견들의 이동 봉사를 지원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0만이 넘었다고요. 네, 그건 기업의 특성과 사회적 가치를 정말 잘 연결한 사례입니다. 항공운송이라는 자신들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면서 엄청난 공감대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얻은 거죠. 이제 기부는 단순히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고 의미 있고 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부의 모습이 다채로워지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부가 쉽고 재미져져도 결국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신뢰요. 내가 낸 돈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하는 그 의심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 드디어 등장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죠. 사실 지난 몇 년간 일부 기부단체의 불투명한 운영 때문에 기부 시장 전체가 신뢰 위기를 겪었잖아요. 블록체인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기술입니다. 위메이드의 위퍼블릭이라는 플랫폼이 대표적인데요. 기부금이 모금되고 전달되고 사용되는 모든 과정이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장부에 실시간으로 기록이 돼요. 그럼 기부한 사람이 자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직접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 돈이 지금 어느 단계를 거쳐서 누구에게 전달됐고 심지어 어떤 물품을 사는 데 쓰였는지까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영남 산불 피해 지원대 사례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모금을 진행하다가 현장에서 활동한 소방관들의 치료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즉시 소방관 치료비 지원 프로젝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신속하게 지원했어요. 이건 블록체인 기부가 단순히 투명하기만 한 게 아니라 현장의 필요에 맞춰서 아주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준 좋은 예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기부라는 단어는 그대로지만 그 속뜻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위를 넘어서서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보완하는 제도가 되기도 하고 또 기업의 핵심적인 경영 전략이 되기도 하고 개인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기수는 기부의 문턱을 일상의 영역까지 낮추는 동시에 블록체인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서 신뢰라는 가장 큰 허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기부는 더 이상 어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식당에서 사원증을 찍는 일상적인 행동이 되고 함께 달리면서 즐기는 유쾌한 경험이 되고요. 그 결과까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하나의 완전한 사이클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부의 다양한 모습들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기부가 이렇게 쉬워지고 즐거워지고 심지어 나에게 세금 혜택이나 만족스러운 답례품 같은 실질적인 이득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대가 없는 나눔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과정이야말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눔이 갖는 진짜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